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울타리이자 안식처인 가족,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믿음이 때로는 얼마나 큰 오해와 갈등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향한 무한한 사랑만큼이나 자녀에 대한 우리의 인식 또한 쉽게 변하지 않는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갑니다. 착한 자식, 문제아, 성공한 자식, 늘 걱정되는 자식과 같은 이름표들이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이름표 뒤에 감춰진 믿기 힘든 진실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치 못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평범했던 한 가정을 믿을 수 없는 갈등으로 몰아넣은 유언장과 그 유언장 속 불효자의 이름표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희생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지혜와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0대 초반의 김순자 여사입니다. 순자 여사는 평생을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3남매, 장남 재혁, 차녀 수미, 그리고 막내 영호를 키워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했지만 억척스럽게 살아온 덕분에 자식들은 모두 반듯하게 자라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장남 재혁은 대기업 임원으로 승승장구했고 차녀 수미는 현명한 주부로 화목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늘 순자 여사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영호는 늘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 먹먹한 이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호는 어릴 적부터 착하고 순했지만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실패를 거듭하며 늘 부모님의 걱정거리였습니다. 한 번은 큰 사기를 당해 막대한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런 막내를 불쌍히 여겨 있는 돈 없는 돈을 끌어모아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막내니까, 늘 안쓰러운 내 자식이니까 하는 마음에 그녀는 영호를 늘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재혁과 수미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엄마, 영호도 이제 성인인데 언제까지 엄마가 책임질 거야? 이젠 자기 앞가림 자기가 해야지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순자 여사는 너희들은 그래도 제 앞가림 잘하잖니. 영호는 아직 힘드니까 엄마라도 도와줘야지 하며 두 자녀를 설득하곤 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오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가족은 남편이 남긴 유산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 그리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시골의 작은 땅이 전부였습니다. 유언장은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공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의 내용은 순자 여사와 두 자녀 재혁, 수미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막내 영호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땅은 물론이고 아파트와 예금까지 모두 막내 영호의 명의로 남긴다는 말이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자식들은 어떻게 해? 재혁과 수미는 유언장을 읽는 내내 분노와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셨어요? 막내가 사고 칠까봐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재혁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수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너무하세요. 평생 아버지 사업 뒷바라지했던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고요? 재혁 오빠랑 저는 자식도 아니에요. 그동안 쌓였던 영호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영호, 네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기에 유언장이 이렇게 된 거야? 너, 이 재산으로 또 사고 칠 생각이지? 재혁의 날카로운 비난의 영호는 그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그의 나약하고 무책임한 모습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자식들끼리 왜 이렇게 싸워야 하나? 그리고 남편에게도 서운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나이에 나도 살 집이 필요한데. 가족 간의 상속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재혁과 수미는 영호를 돈에 눈이 먼 불효자로 매도했고 영호는 아무런 해명 없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법정 싸움이 시작되고 가족들은 서로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들 재혁의 변호사와 아들 영호의 변호사 사이에 끼어 이쪽 저쪽으로 끌려다니며 진술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에게 평생을 헌신했지만 그 마지막 유언장 한 장으로 자신의 삶마저 위태로워졌다는 생각에 그녀는 억울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기장 곳곳에는 막내 영호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영호는 늘 나의 짐이다. 다른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자책과 함께 어느 날부터인가 영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담긴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순자 여사의 눈에 들어온 대목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오래전 첫째 재혁에게 큰돈을 빌려주었던 사업 자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재혁이 사업에 실패하여 부도를 맞았을 때 남편은 재혁이에게 회사를 살리기 위해 평생 모아둔 돈을 모두 재혁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재혁은 그 돈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빚을 남기고 파산 신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남편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재혁의 회사는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기기 위해 남편은 홀로 밤낮으로 힘겨워했습니다. 그때 뜻밖에도 막내 영호가 남편을 찾아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호는 자신이 사기당해 빚을 갚아주었던 그 돈을 다시 빚내서 아버지에게 갚았습니다. 그는 그 빚으로 아버지의 병원비를 대고 폐업 위기에 놓인 아버지의 작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남편은 일기장에서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재혁이가 내게 준 상처는 영호가 치유해 주었다. 영호는 늘 철없는 막내라고 생각했지만 가장 큰 효자는 영호였다. 내가 남긴 재산은 사실 영호가 자신의 빚을 갚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남기는 마지막 유산이다. 부디 재혁이와 수미는 이 사실을 알고 노여움을 풀었으면 한다.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순자 여사의 손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글자들이 마치 불꽃처럼 타오르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혁이가? 우리 재혁이가 그랬단 말인가?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장남의 숨겨진 배신과 그토록 걱정했던 막내 영호의 말 없는 희생.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자 그동안의 오해와 서운함, 분노는 한순간에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과 후회로 변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던가. 자신은 겉모습만 보고 아이를 판단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막내에게 재산을 몰아준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큰 희생을 감내한 막내 아들의 마지막 보루를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당장 재혁과 수미를 불렀습니다. 남편의 일기장을 내밀며 그동안의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재혁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회사에 끼쳤던 막대한 피해와 그 짐을 묵묵히 짊어진 막내 동생 영호의 희생을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수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행동과 어머니의 판단에 불만을 가졌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순자 여사는 영호를 찾아갔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초췌해진 영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는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영호야,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니? 영호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실을 밝히면 형과 누나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지 염려했고 가족 전체가 와해될까봐 모든 것을 침묵하며 감내했던 것입니다. 그는 유언장의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형과 누나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침묵으로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는 철없는 막내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가장 큰 아들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유언장을 재해석하여 가족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파트와 예금은 재혁과 수미의 상속 포기를 조건으로 순자 여사가 재산의 관리권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땅은 남편의 뜻대로 영호에게 상속하되 그 땅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영호가 형과 누나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재혁과 수미는 어머니의 제안에 조건 없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고 영호의 희생에 한없이 미안해했습니다. 법정 싸움은 취하되었고 가족은 다시 모였습니다. 물론 모든 상처가 한순간에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갈등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솔직하게 속내를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호는 어머니와 형, 누나의 따뜻한 이해 속에서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땅을 개발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형 재혁과 누나 수미는 영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아낌없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인 순자 여사는 남편의 현명한 유언 덕분에 파탄 날 뻔했던 가족 관계를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에 대한 걱정과 한탄으로 밤을 새우지 않습니다. 대신 자녀들의 건강한 소통과 화목한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짓는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잃었던 가족 간의 믿음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잃었던 자신의 행복을 되찾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순자 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가슴 아픈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오랜 고정관념과 편견이 작용하여 진실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한 자식, 문제아, 철없는 자식과 같은 이름표들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한다고 쉽게 단정 짓곤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처럼 가장 가까운 가족이 숨기고 있는 진실과 희생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을 넘어 가족 간의 오랜 감정들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돈보다 귀한 것이 가족 간의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진실일지라도 모든 가족이 함께 마주하고 솔직하게 터놓고 대화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지난날의 오해와 아픔을 넘어 더 깊고 단단한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은 잃을 수 있지만 가족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가족 관계를 돌아보고 혹시라도 풀지 못한 오해의 실타래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합시다. 가족은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